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5번째는 사회적 소외감의 덫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 사회적 소외감의 덫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거, 되게 창피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해서 아마 제 스스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소외감의 덫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멘탈 디스오더의 원인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학교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워낙에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덫은 쉐마 혹은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나의 어린 시절에 시작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서 안타깝게도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쉐마는 내가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기질에 양육의 환경, 그러니까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양육을 해줬느냐에 대한 태도가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덫에 직면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굴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함에 굴복을 한다든지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해서 자기도 왜곡하고 사람들도 왜곡하고 상황도 왜곡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 덫에 굴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망,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조차도 좀 만드는 게, 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거.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사회적 소외감의 덫에 사로잡혀서 저는 아마 도망, 회피라고 하는 방식으로 늘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덫에 또 하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공격입니다. 반격을 해.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월감 충만해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덫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복을 하든 도망이나 회피를 하든 혹은 공격, 반격을 하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응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 도망, 공격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좀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인 소외감의 덫은 나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남들과 좀 다른 것 같고 어울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은 곳, 사교적인 자리에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소외의 덫에 가지고 있는,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 메인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당연히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 관계만 가지게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열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하고 마주하는 건 너무 불안,
한 것이고, 그런데 혼자 있는 거 우린 되게 외롭잖아. 그래서 이 외로움과 불안 사이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덫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열등할까? 라고 할 때, 이전의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거나 무능하다라고 한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너는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하니?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피드백. 혹은 너는 왜 이걸 집중하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정신적인 피드백. 혹은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빨개져? 너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워? 이렇게 관계선상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이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게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좀 동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지가 걱정이 됩니다. 혹은 멍청해 보이면 어떡하나, 혹은 둔해 보이면 어떡하나, 혹은 서툴러 보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나는 이제 외롭게 혼자 있고 싶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 그런데 내가 사람들 속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소외감의 덫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과하게 갖기 위해서 지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외모든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에 굉장히 민감을 한다든지, 우리가 젊을 때는 신체적인 매력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넘어서서 여전히 신체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쟤는 어렸을 때도 좀 뚱뚱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뚱뚱하네,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사회적인 소외감의 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깐 옆으로 세면 열등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보다 더 큰 거는 열등감 컴플렉스입니다. 자,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 스토리의 네 번째에서 열등감을 좀 다뤄놨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소외감의 덫을 좀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내가 좀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내가 피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지, 공식적인 자리를 피하고 싶은지, 비공식적인 자리를 피하고 싶은지, 그냥 그 자리가 어려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려운 건지. 그래서 나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피하고 싶은 사회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불편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 안에서의 적절한 대처 전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불편한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취약하거나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인사하는 게 불편한지, 전화를 받는 게 불편한지, 많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게 불편한지, 아니면 점심을 먹는 게 불편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그래서 특히 취약하다라고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특성을 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나의 결점이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우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절대적으로 한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의 진짜 결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결점인데도 불구하고 늘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자꾸 맞닥뜨린다면 그건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노력을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측면은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재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줍어,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 라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요거를 다시 재평가하는 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인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줍다, 부끄럽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좀 얌전하다, 나는 좀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재평가하는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안에서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없애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자꾸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없앱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없애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안에서 나를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인식시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을 좀 크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어렵다면 단답식이라도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의 의견에 동의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나를 없애지 않는 거,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